살펴볼 기업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2번 정도 다뤘던 기업인데요. 많은 분들 놀라게 했던 직원의 횡령 배임이라는 이 중대 사안이 일어난 만큼 불안감 계속 가지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설명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1997년에 설립됐고요. 2007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치과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1위로 약 5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요. 아태 지역 1위, 세계 점유율 4위의 회사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어떤 이슈 볼까요? 네,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네. 바로 어제였는데요. 2가지 공시가 있었지만 좀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죠. 최근에 1월 24일 공시인데 내용을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는 겁니다. 원래 24일 날 가부가 좀 결정되기로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거래소는요. 상장 규정에 따라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데 추가 조사의 필요성 등을 좀 감안해서 1월 24일, 15일 연장한다. 네. 15일이라는 게 영업일 기준이니까 우리가 5일로 잡았을 때는 한 3주가량 연기가 좀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거래소는요, 2022년도 2월 17일까지 이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바로 어제였습니다. 기타 경영사항을 통해서 네. 자율공시를 좀 제출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제목입니다. 횡령 배임 혐의 발생 이후에 횡령 금액의 회수 진행 사항. 이게 뭐냐면 네. 직원 이모 씨로부터 발생된 횡령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중간에 횡령의 어떤 진행 사항이 중간에 생겼기 때문에 자율공시를 좀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좀 알리는 공시인데요. 주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시는 2022년도 1월 10일 최종 정정 공시된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서 공시 이후에 횡령금의 회수 관련 추가 진행 상황에 대한 공시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금괴 855개, 네. 시가 기준에서는 한 681억 원의 가치라고 좀 추산했는데 바로 1월 25일 날 환부받았다는 겁니다. 추후 횡령 금액의 회수와 관련돼서 네.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 적시에 바로 공시를 하겠다는 거고 네. 투자 판단 관련된 사항입니다. 횡령인 이모 씨는 현재 구속 수사 중에 있고 당사는 최대한 횡령 금액의 회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좀 하겠다라고 공시를 통해서 좀 밝혔습니다. 다음 공시도 보도록 하죠. 네. 자, 같은 공시를 하고 나서 회사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잠정 실적 공시를 했는데 4분기 실적을 좀 발표한 겁니다. 자, 전체 누계 실적이 좀 나왔는데 4분기 실적만 볼게요. 최근에 3분기 실적은 2,132억을 기록했는데 4, 4분기에는 2,367억, 11%가 좀 증가했고 누계 기준에서는 8,229억 원의 이 매출액을 좀 달성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0.3%. 지금 사상 최대 호실적을 좀 기록을 했고요.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요, 3분기 대비해서 31.5%가 좀 증가한 466억을 좀 기록했고, 누계치 1,418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4.6%가 좀 증가했고, 당기순이익 부분에서는 지금 69.1%가 좀 감소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익이 발생했죠. 319억이 좀 발생됐다. 이게 뭐냐면, 횡령 금액으로 인해서 네. 불법 행위 미수금이라고 해서 미회수 금액을 피해 금원액으로 확정을 해놓고 여기서 회수가 되면 이 충당금을 다시 환수하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서 즉 손실을 예정시키기 위해서 확정한 이 가계정입니다. 그런데 회수가 되면 이 네.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전체 횡령 금액을 다 반영을 하더라도 336억 원으로 장부 반영을 해놓은 건데 네. 아까 말씀드린 860억 정도가 회수되고 추가적인 회수 금액이 늘어난다면 지금 당기순이익 금액에서는 한 1,000억 원가량 늘어날 가능성은 좀 크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잠정 실적일 뿐이고 최근 이 감사에서
확정된 수치는 좀 아니라는 점이 좀 차이가 있네요. 네, 이렇게 많은 공시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하나씩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일단 횡령 사건에 따른 손실을 반영하고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감사 보고서에서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 네. 잠정 실적이라는 건요. 2월 달에 또 실적이 있죠. 네. 매출액 손익 구조에 30%의 어떤 변동 요인이 있다면 기업들은 반드시 그 공시를 제출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네. 회사가 장사를 30% 넘게 잘했거나 30%의 변동을 초과하는 손실이 좀 발생됐을 경우에 매출액 손익 구조 30% 변동 공시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12월 결산법인으로 하는 상장법인들은 네. 감사 전 6주 또는 4주에 이 감사 전 재무제표를 좀 제출하는데 이 가결산, 회사가 확정된 이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여기서 해당되는 게 있었죠. 내부 결산 시점에 관리 종목 사항이 발생하거나 네.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공시의 타이틀이 바뀌어서 공시가 나가는 거죠. 내부 결산 시점 또는 상장 폐지 사유 발생. 어마무시한 그런 네. 공시 타이틀로 공시가 되는 건데 네. 지금 잠정 실적이라는 건 4분기의 매출액을 픽스했기 때문에 이게 전체 연간 누계치의 매출액이 확정이 된 것이고 아마 2월 달 중순경에 확정된 어떤 이 30%의 초과 변동 요인이 있다면 매출액 손익 구조 30% 변동 공시에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사항들이 감사인의 최종 이 재무제표 승인을 통해서 네. 회계 감사인으로부터 확정이 되면 그때 확정이 되는 건데 현재 변수 요인이 너무 많죠. 그렇죠. 회사는 지금 300억 원대 단기 네. 순이익을 기록했다라고 좀 발표하고 있는데 물론 횡령 금액을 전체 회수해서 최종 반영된 재무제표는 아니었고요. 네. 매출액이나 영업 손실에 어떤 관련된 영업이익에 관련된 사항들도 회계 수정 과정에서는 충분히 변동이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금괴 855개가 전부 회사로 환수 조치됐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현재까지 그럼 얼마의 횡령금을 회수한 상태인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남은 횡령 금액 어느 정도까지 회수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네. 지금 세 번째 방송을 좀 했는데 네. 제가 2회 편에서 좀 말씀드렸어요.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금괴도 지금 수사기관에서 뭐 확보됐고 그렇죠. 관련된 주식 처분 금액도 예수금도 확보하고 등등 확보를 하다 보면 네. 한 1,200억 원 정도는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전체 횡령 금액이 1,880억이니까 네. 1,200억을 회수하고 600억 원 정도를 대손 충당금으로 좀 받는다면 그래도 회사의 현재 외형 그다음에 유동성을 좀 감안했을 때 물론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충분히 회사의 어떤 존속에 네. 피해가 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은 아니지 않겠는가 예측을 좀 했었는데 실제 지금 금괴 855개가 681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고요. 네. 최근에 경찰이 좀 발표를 했었죠. 전체 지금 회사가 회수할 수 있는 이 횡령 피해 금원의 가운데 1,414억 원 정도는 좀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 1,880억 원에서 1,410억 정도를 좀 빼면은 네. 한 470억 원 정도가 미회수되는 건데 제가 당초에 좀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좀 갭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러네요. 470억 원이 만약에 회수가 안 된다고 한다면 네. 회사는 전체적인 1,200억 원의 유동성을 네. 확보하게 되고 전체 횡령액이 470억 정도가 되니까 요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한번 살펴볼까요? 혐의 금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 자본액 대비 10% 요건인데 네. 지금 2020년도 자기 자본이요. 2,047억입니다. 여기에 10% 요건이면 네. 지금 247억, 204억 원이 초과되면 10%에 좀 해당되는 건데 지금 400억 정도로 추산되니까 한 20%에 좀 해당되는 거죠. 자기 자본 대비 이 발생 비율이 크게 감소했고 이게 2021년도 기준으로 좀 따지면 오히려 자기 자본 비율이 좀 더 증가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비율은 많이 현저히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400억 원 정도의 회수가 좀 된다면 반대로 회사의 자기 자본 비율 대비해서 이 피해액의 어떤 추산 범위액은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네. 회사가 계속 사업의 어떤 이 가능성 부분의 훼손 여부는 좀 많이
이 침해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회사의 자본을 많이 침해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회사가 정상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일단 잠정 실적 공시 발표를 네. 하고요. 이 회사 측에서는 뭐 주주 사과문을 좀 기재를 했는데 네, 뭐 내용은 좀 이렇습니다. 좀 잠깐 제가 좀 요약을 해보면 네, 일단은 2021년도에 이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했고 그리고 지금 1,400억 원의 이 횡령 금액을 좀 만약에 회수한다면 큰 횡령 사고에도 불구하고 영업 상황이나 회사의 이 펀더멘털에는 어떤 훼손 여부는 좀 미비할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1월 달에 경영의 활동도 좀 점검하고 있고 수금과 매출에 대한 어떤 계획도 근접한 네. 수준에서 크게 변동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내부 통제 요건을 좀 강화하고 네. 그다음에 이 주식 거래 재개 시점을 좀 앞당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네. 물론 이게 좀 중대한 부분인데 지금 뭐 말씀드렸던 부분이 1,400억 원이 회수된다고 해서 회사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쵸. 회사에서 중대한 사고는 뭐였냐면요. 네. 내부의 통제 장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오너가 이 TV를 만약에 보고 있다면은 네. 사실상 CFO를 뭐 통틀어 해서 지금 회계 직원을 전면 다 싹 다 물갈이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회사가 개판인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일개 직원이 1,800억 원이라는 이 자금을 횡령할 동안 이 CF도 몰랐고 오너가 몰랐다는 것은 그렇죠. 회사에 심각한 내부 통제 요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반대로 1,400억 원이 만약에 회수되지 않고 전체 횡령 피해액이 1,880억 원으로 확정이 됐다면 이게 엄청난 이 파급이 예상됐던 어떤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이게 회수가 되었다고 해서 회사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심각한 내부 통제 요건이 있고 회사는 이런 어떤 내부의 어떤 통제를 싹 다 뜯어 고치지 않는 한은 개선 기간을 좀 받기는 어려울 텐데 네. 충분히 회사는 개선 기간을 받기 위해서 내부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점검부터 쇄신을 좀 경영 쇄신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자구책들을 좀 마련해서 아마 네. 제출이 될 텐데 저는 조심스럽지만 당장 이 요건으로 거래가 재개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회사가 지금 상존한 내부적인 문제는 투성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기만의 회계감사에 갔을 때 반드시 내부 통제의 비적정은 100%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그렇죠.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2020년도에 감사 부분에서는 300억 원이라는 자금이 유출됐다가 다시 회수됐던 비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감사 의견에도 부분적인 어떤 이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네. 이번에 주권 거래 정지는 좀 될 것 같고 이후에 상장 폐지 실시 심사 대상에는 포함이 좀 되겠지만 네. 회사는 개선 기간을 좀 받아서 이 기간 안에 충분히 이행 계획서를 통해서 쇄신 방침을 최종적으로 점검 받아서 상장 유지 결정을 네. 받는 것이 큰 숙제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내부 통제 시스템을 얼마나 잘 개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여부를 판단하는 한국거래소의 결정이 미뤄지면서 우리 투자자분들 2주나 더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뭐 2월 18일 날 상장 유지가 될 거고 네. 여기서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조금 냉정하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건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 또는 이 주주분들의 잘못이 아니죠. 회사의 어떤 성장성과 회사의 지표를 보고 투자했던 모든 투자자가 네. 이러한 어떤 내부적인 어떤 사고를 예측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경영진에서도 그 부분은 이제 통감을 할 수는 하겠지만 없죠. 네. 회사가 이번 참에 정말 모든 내부 회계 기준과 네. 투명한 경영 이 통제 시스템을 좀 구축하게 된다면 충분히 회사의 어떤 점유율을 바탕으로 네.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충분한데 네. 지금 급한 불은 좀 꺼야 되는 겁니다. 회사의 큰 곳간에 좀 불이 난 것이기 네. 때문에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내부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서 정상적인 어떤 거래 재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보는 부분들은 1,400억 원의 이 횡령 금액이 회수된다는 이 전제 하에서는 네. 충분히 거래는 좀 재개될 수 있는 요지는 맞다 예상해 봅니다.
네, 이번 참에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개선을 한다면 충분히 다시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